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결을 하게 되잖아요. 예. 계속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후보 이런 분들을 뭐 모셔오겠다라고 예.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려가 크죠. 뭐 어떻게 설득을 해서 모셔올 보관이 있으세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지난 경선 과정과 또 경선 이후의 단일화 과정에서 또 국민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 아주 좀 보기 안 좋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경선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방향 제시한 부분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르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비대위원장 되시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 본인으로서도 일단 우리 내부가 단결이 돼야 뭐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멋지게 또 경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 참여 제안에 대해서 아직 답을 하지 않고 근데 본인 개인 행보는 좀 하시더라고요. SNS에 글도 계속 올리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도 하고 당원 모집을 좀 독려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일각에서는 이게 대선 이후를 좀 노린 뭐 다음 뭐 전당대회나 이런 걸 좀 노린 행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어떤 선대위에서 직책을 무엇을 맡느냐 하는 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같이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당과 또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걸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경선을 거치면서 당원 수가 많이 사실은 좀 줄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당에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회복하는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죠. 좋고 그리고 지난번 사실 김문수 후보께서 단일화 과정에서 거쳐서 이제 후보가 된 데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 역할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같이 끌어안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김문수 후보 본인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요청하는 이제 3가지 안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해소가 돼야 당연히 좀 합류를 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게 계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자진 탈당 얘기도 나옵니다만 가능성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들이 워낙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했던 3가지 그 부분이 어떤 본인이 같이 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 중에서 일단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출당 조치 이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것은 윤 전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데에는 사실은 국민들께 강하게 각인된 인상이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하는 그 야당 의원을 요구에 사실은 본인은 그런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근데 그 모습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이슈화하는 것이 끌어들이는 게 본인한테도 결코
좋은 면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본인의 말씀은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예. 이렇게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부분은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언급이 나오고 이게 계속 기사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결론은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짓는데 그거를. 근데 이게 모두들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결단해서 탈당을 결단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상황 맞습니다. 같아요. 그거를 김문수 후보 본인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또 당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굳이 후보 본인이 이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왔고 또 김용태 이제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당 내에서 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지만 후보 본인으로서는 이제 그 정도의 선을 긋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죠. 윤 전 대통령의 좀 결단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통화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보니까 이제 뭐 지금 하와이에 체류 중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SNS 글 올리시고 본인의 플랫폼에서 소통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홍준표 이제 전 후보님께서 그 정도로 참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경선 과정이라든지 또 한덕수 전 후보가 당 외에서 있으면서 어떤 경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본인한테 제일 그것이 안 좋은 영향으로 왔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아주 또 맹활약을 하셨던 그런 과거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또 본인이 몸담았던 정치 진영에 대해서 어떤 경선 결과 이후에 아주 180도 또 입장을 바꾸시는 것은 홍준표 그 전 시장님을 좋아했던 지지자들에게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직전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가능성을 아주 그냥 이제 일축을 하고 가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시도는 하실 거잖아요. 이게 근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19일 남았는데요. 지금 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저희도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기세상.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이제 대선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본인으로서는 끝까지 간다 하는 입장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반 이재명 그리고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나중에 본인의 지지율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지 정치 대의적인 차원에서 한번 숙고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